인민재판실에 그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지금 전당대회 중이고 하니까 좀 거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망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조치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그러니까 이 결론 자체를 두고도 또 말이 많아요. 굉장히 어정쩡한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모두가 원하는 징계다. 자, 이종명 의원만 하더라도 이제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제명이 되면 무소속 비례대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탈당과 제명이 가장 좋은 결과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김진태 의원 그리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에 나가 있는데 우리 인지도를 올리는 결과가 됐죠. 그러면서 전당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될 수도 물론 있죠. 특히나 이제 여성 최고위원은 그 남성들과 다르게 한 명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 유리한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시 두 의원 역시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스스로를 자기도 징계해달라 이렇게 셀프 징계 회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의 조치 아주 가벼운 조치를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징계를 회부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강한 의지가 있고 지금 5.18 문제는 이건 단순히 역사에 대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왜곡이다 이렇게 지도부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징계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어정쩡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요. 한국당을 향한 안일한 이 결정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원 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습니다. 살인적 망언의 3인방 의원에 대한 오늘의 쇼맨십 징계는 아무런 의미도 영혼도 없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해당 의원의 제명과 관련하여 한국당은 제19 감싸기식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근데 한국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에도 인민재판식으로 잘라낼 수 없다는 그런 얘기는 네. 당원 당규 무시하고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제명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 세 사람들과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제명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 소신인데 네. 그런데 모든 징계는 당의 당원 당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현대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를 보시면 이 전당대회 출마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전당대회 날까지 신분 보장되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가 끝날 그렇죠. 때까지. 그러면 김진태 의원 당대표 나갔잖아요. 네. 김순례 의원 최고위원 나갔어요. 나갔죠. 그러니까 27일 전당대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걸로 무시하고 잘라내면 이게 네. 불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규정들은 과잉하게 해석하면 이게 유추 해석에 걸리고 소급 입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네. 만약에 당원 당규 오늘 개정해가지고 소급해서 처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잘 자유한국당 징계를 보시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혐의 이게 아니라 징계 유보입니다. 그 얘기는 당원 끝나면 27일까지 못하니까 27일 끝나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때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세요. 당대표 예상 김진태 의원이 당선되면 안 하겠죠. 그리고 셀프 제명하겠습니까? 네. 안 하죠.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되면 할 겁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은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문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아마 황교안 전 총리가 당선이 되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예요. 아, 그 김진태 어떤 결정을 의원과 내리느냐. 김순일 의원은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네. 황교안 전 총장 당대표가 됐을 경우 이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냐는 이 시금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27일 이후 28, 29, 30 다음 달 초를 좀 보셔야 그때 최종 결론이 나는 거다. 다음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에게 던져지는 과제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런데 이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한국당 당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네. 그리고 현행 법령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네. 이럴 때 아주 강력한 제명부터 시작해서 또 당원권 정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18 망언을 거기에 해당된다고 지금 자,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럼요. 예.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이건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팩트입니다. 그런데 5.18에 북한군 600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이거는 내란이다. 네네. 이거는 역사적 왜곡이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선전선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은 YS가 만들었습니다. YS는 바로 한국당 전신 총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당의 역사도 모르고 있고 지금 국론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중징계 사안이죠. 네네. 지금 당원 당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다시 또 5.18 망언에 대한 또 의견 얘기로 돌아가서 일단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당원 당규 상으로 볼 때는 지금 유예를 한 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당대표가 선출되면 어차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까지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목할 만한 것은요. 지금 이러한 논란들 때문일까요? 자유한국당 컨벤션 효과로 좀 지지율이 오르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3.2%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안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조사 결과가 여기뿐만 아니라 TK 지역만 따로 했는데 TK 지역은 더 많은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심장부라고, 자유한국당이 심장부라고 얘기하는 TK 지역에서마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전당대 하는 동안 지금 5.18 피해자들은 계속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말에는 과감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또 네. 지역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러면 전당대 하기 전까지 계속 뉴스의 이슈의 중심에 설 겁니다. 이 문제가. 아하. 그럼 망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입에 오르내릴 것이고요.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당대의 흥행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아까 이재명 차장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김순례 의원이 당선이 돼 보세요. 그럼 그분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당선되고 나서 또 문제가 돼요. 이게 그렇군요. 끝나지 않는다. 매듭을 짚고 가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물론 뭐 당헌 당규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 감정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김진태 의원은 글쎄요. 뭐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는 지금 당선 확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당헌 당규에 따라 징계를 면한 건 아니고 일단 유보하게 된 김진태 의원. 이번 전당대회 문제없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합동토론회에 나서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 오늘 여기를 오는 중에도 야, 너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 이번에 이 징계가 그냥 보류만 된 겁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한국당에 김진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집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당대표가 될 때까지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차장. 예. 3명의 후보 나왔는데 김진태 의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어요. 글쎄요,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이제 태극기 세력, 태극기 민심을 자극하려는 이제 발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우보이 모자가요? 어떤 연관성이 태극기 있는 협회 가장 핵심이 한미 동맹이죠. 그런 점에서 아하. 늘 태극기와 성조에 같이 나오죠. 근데 카우보이 모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태극기 그리고 나서 이제 카우보이가 쓰고 나와서 이제 거수경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좀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첫사랑을 공개를 했다. 진짜 첫사랑을 공개한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을 만난 게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38년 전에. 네. 그것도 얘기하면서 그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본인의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결국 네. 이제 부인과 만난 러브스토리를 공개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본인의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이고 이 사랑이 계속되고 지속될 거다. 왜냐? 본인의 아내와 만난 38년 동안 연애를 했고. 첫사랑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혼 38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과 본인은 그런 관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걸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세훈 후보 얘기도 하나 해보죠. 경쟁 상대인 황교안, 김진태 후보를 겨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 황교안 어떠한 개인적 욕심도 없습니다. 자유파의 대통합에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자, 황 전 총리를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오세훈 시장. 자, 일단 황교안 전 총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